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몸의 에너지랑 바로 연결된다?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우리 마음과 몸 사이의 아주 신비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. 기술은 그걸 이끄는 비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.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깊이 있는 치료법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고칠까 하는 기술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, 그 비전이라는 겁니다. 생각해 보면 그렇죠.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미지나 생각들이 막 흘러가잖아요.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몸은 어때요? 긴장하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죠. 이 전혀 다른 것 같은 두 경험이 어떻게 합쳐져서 온전한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지점을 파고 들어볼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한번 볼까요? 먼저 마음의 이미지, 그리고 몸의 에너지라는 두 세계를 각각 들여다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치료법이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는 그림자 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해방의 춤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세계의 문부터 열어보죠. 바로 심리학의 거장, 칼 융이 깊이 파고들었던 세계인데요. 무의식과 상징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의 영역입니다. 융학파에서는요,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봐요. 그게 뭐냐면 바로 꿈이나 상징, 아니면 명상할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인 거죠. 이게 다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예요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그림자라든지 내 안에 또 다른 성, 아니마나 아니무스 같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한계점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마음속 이미지 해석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, 정작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몸의 소리는 못 듣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미지가 우리 에너지를 꽉 붙잡기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 에너지가 머무는 몸 자체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큰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이번엔 관점을 확 바꿔서 마음의 이미지가 아니라 몸 그 자체에 집중하는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? 빌렐렘 레이히가 탐험했던 우리 몸속을 흐르는 에너지의 세계입니다. 라인은 근육갑옷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을 내놨어요. 이게 뭐냐면요, 우리가 겪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그냥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긴장하고 굳어서 그 아픔이 우리 몸에 물리적으로 아예 새겨진다는 거죠. 그런데 이 방법에도 역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. 몸에 갇힌 에너지를 풀어주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단단한 근육 갑옷, 바로 그 밑에 어떤 슬픈 이미지나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는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. 자, 보세요. 한쪽은 마음만 보고 한쪽은 몸만 봅니다. 이렇게 강력한 두 이론이 따로 놀 때 바로 마음과 몸의 분리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. 이걸 보면 딱 드러나죠. 융의 세계는 정신, 이미지, 꿈 이런 언어를 쓰고요. 라이크의 세계는 몸, 에너지, 근육, 갑옷 이런 언어를 써요. 근데 진짜 문제는 뭐겠어요? 두 전문가가 서로 다른 말만 하고 있는 동안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랑 몸이 하나로 이어진 그냥 한 명의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죠.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? 융학파는 몸이 지르는 비명을 못 들을 수 있고 라이히아파는 그 고통의 근원인 이미지를 못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으로는 반쪽짜리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마음과 몸 사이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바로 그곳이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요? 그 다리는 어디에 있을까요?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그 그림자 몸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림자 몸이라는 건 그냥 방어적인 근육 갑옷이랑은 좀 달라요. 이건 뭐랄까? 아직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한, 한 번도 표현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에요. 비유하자면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중에 아직 돌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? 딱 그런 느낌인 거죠. 이 그림자 몸 안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의 굽은 어깨처럼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몸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내가 억눌러 왔던 남성성이나 여성성,
심지어는 내가 두려워했던 어떤 성적인 모습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돼요. 이 모든 게 사실은 온전한 나로 가기 위한 엄청난 잠재력인 셈이죠. 이걸 조지라는 남성의 사례로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. 이 사람은 스스로를 계집애 같고 변태라고 생각했어요. 이 파괴적인 자기 이미지가 어떻게 됐을까요? 자신의 여성적인 면을 숨기려고 가슴을 일부러 납작하게 만드는 아주 단단한 물리적인 갑옷으로 몸에 나타난 겁니다. 자, 그럼 이 그림자 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?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.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임을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. 조지가 했던 해방의 춤을 한번 보세요.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, 그림자 몸의 자세. 뒤로 살짝 물러서서 잔뜩 긴장한 채 시선을 피하는 모습으로 서 있죠. 두 번째는 가라테 동작이에요. 체중을 앞으로 확 실으면서 악! 하고 소리와 함께 주먹을 내지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팔을 여는 거죠. 두 발에 나란히 서서 팔과 가슴, 얼굴까지 활짝 열어젖힙니다. 이 움직임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몸과 여기서 말하는 해방된 몸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. 전자는 겉모습과 완벽함에 집착하지만 후자는 내 안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이고 내면의 자연스러움을 찾는 거죠. 그러니까 목표가 방어적인 자세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 때로는 우리가 움츠러들 수도 있죠. 하지만 중요한 건 움츠러드는 자세 말고도 몸을 활짝 펼치는 다른 움직임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내 몸이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풍부해지는 것, 바로 그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게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마음의 이미지와 몸의 에너지는 사실상 하나다. 둘째, 우리가 거부했던 내 모습은 그림자 몸이라는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다. 셋째, 치유는 이 그림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도적인 움직임, 즉 해방의 춤을 통해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.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과연 순수한 빛만 있을까요? 아니면 빛과 어둠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춤추는 그런 창조적인 공간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.